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정진철입니다. 어, 제가 이번 시간부터 3D Max 신기능을 이용해서 모션 그래픽 제작하기라는 동영상 시리즈를 이제 포스트를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3D Max 최신 기능을 이용해서 이 모션 그래픽 제작하기 일부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총 3부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2주에 한 번씩 제가 이 동영상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션 그래픽을 제작했을 때 어떤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모션 그래픽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 앤 트릭 이런 이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동영상 계속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젠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은 이 MCG하고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모션 그래픽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디파이어하고 MCG 툴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뭐 템플릿 시스템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프리셋, 그 다음에 텍스트 플러스 카메라 시퀀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부에는 3ds max에 이제 아놀드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버전에 아마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아놀드 렌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션 그래픽 역시 아놀드 렌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최종 렌더 아웃풋을 뽑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모션 그래픽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건 이제 제가 샘플로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MCG라든가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를 써가지고 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그런 막 멋있는 모션 그래픽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신기능을 사용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모션 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게끔 제가 샘플 작업을 하는 예거든요. 그래서 요 모션 그래픽을 브레이크다운 하면서 어떤 기능들이 사용되어졌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MCG가 어떤 툴인지에 대한 오토데스크 본사에서 제공하는 이 영상이고요. 이 MCG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MCG는 이제 맥스 2016에 이제 새로 들어온 기능이고요. 이 MCG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맥스 안에서 기존에 이제 맥스 스크립트로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만들어 썼었죠. 근데 이제 이 MCG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티스트 분들이 노드를 연결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스크립트에서 만들었던 그런 툴들을 노드 베이스 방식의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의 제작 방식을 갖고 새로운 툴들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딥하게 들어와서 플러그인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도 먼저 이 MCG에서 만들어진 툴이고요. 2017.1 업데이트에 반영이 된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 베이스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이 MC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분류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아티스트 분, 프로그래밍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은 기존에 이제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놨던 MC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맥스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이나 뭐 스크립팅에 관심이 있거나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의 노드를 짜서 새로운 기능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MC 같은 경우에는 이 모션 그래픽 지금 하는 이 세션 이후에 제가 따로 또 MCG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 방식인 남들이 만들어 놓은 MCG 파일을 맥스에 갖고 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모션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MC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ASPRify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Breaker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MCG Rclone이라는 MCG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사용을 했는데, 이 ASPRify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플럭스라는 MCG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셋 같은 건데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그 안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이브레이커하고 MCG 클론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스팟에서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총 3개의 MCG 기능을 사용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립트 스팟에 가시면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CG 샘플 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안에 이제 ASPRify가 들어있는데, 설치하는 법은 이 밑에 보시면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푸시면은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디렉토리가 보입니다. 저거를 C 드라이브에 유저 디렉토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오토데스크, 3dmax 2017, 그 다음에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 안에 들어가시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덮어 쓰시면은 플러스는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이제 맥스 실행하면 이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오토매틱하게 다 이제 다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MCG 알클론하고 이 아이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MCG 파일을 올려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요거는 이 MCG를 인스톨을 해야 되는 파일인데, 이 인스톨 하는 과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MCG를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똑같은 폴더 안에 덮어 쓰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인스톨하는 MCG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쪽 스크립트에 오시면은 여기에서 뭐 New Max Creation Graph라는 요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서 파일 누르시고 이쪽에 보시면은 Install Max Creation Graph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보고 이제 그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자, 저는 이제 기존에 저장해놨던 파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바로 갈게요. 가면 이렇게 MCG 확장자로 된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iBreaker라는 요 MCG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인스톨 하시면 돼요. 인스톨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깔아놨기 때문에 오버라이트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제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얘를 누르면 오버라이트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요를 누릅니다. 만약에 뭐 기존에 그런 MCG 기능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메시지 창에 석세스라고 나오고요. 자, MCG를 설치는 이제 MCG 파일 설치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폴더를 똑같은 폴더 안에다가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모디파이에 그 제가 추가했던 MCG 기능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내리면은 이쪽에 아이브레이커라는 새로운 모디파이어가 이제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이브레이커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ASPRify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모디파이에 오셔가지고 일단 플럭스를 먼저 설치를 하신 다음에 모디파이에 가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모디파이어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플럭스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들어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ASPRify라는 새로운 모디파이어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 ASPRify를 실행을 하실 때에는 이 박스나 오브젝트에 충분한 이 폴리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로 이 페이스 수치를 올렸고요. 그 다음 간단합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뭐 레디어스가 있고 스피어리파이가 있는데, 스피어리파이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이제 원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원이 됐죠. 그 다음에 레디어스를 올리면은 이제 더 큰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스피어리파이랑 이 ASPRify랑 틀린 점이 뭐냐면은 제가 헬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 헬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영향 받는 것도 XY축 방향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Y만 이렇게 영향을 받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기즈모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 오브젝트가 이제 변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더미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수치만 도전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이 스페어리파이 수치를 높이면은 이렇게 원에서 조금 더 발전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죠. 강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이 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양이 처음에 나왔었죠. 박스에서 원으로 되고 요게 이제 물방울처럼 튀겨서 나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요만한 크기의 스피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저는 키 애니메이션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서 이런 식으로 다시 원으로 돌아오는 애니메이션을 이 MCG를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한 거죠. 클론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MCG R 클론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MCG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New Max Creation 그래프를 누르셔가지고 인스톨을 하셔야지 됩니다. 인스톨을 하시면은 이쪽 모디파이에 오시면은 이렇게 툴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이 모디파이어가. 요건 이제 제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적용을 하면 이렇게 바로 오브젝트가 복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말 그대로 이게 클론 툴이에요. 이제 복사를 하는 거죠, 오브젝트를.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본적으로 3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로 하면 이제 복사가 안 되는 거겠죠. 원본 오브젝트가 있고, 2개 하면 2개로 늘어나고, 3개 하면 3개가 늘어나고, 뭐 5개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이제 레디우스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이 오브젝트 간에 어느 정도로 배치를 하는지 그 레디어스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원본 오브젝트를 복사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또다시 자식 오브젝트를 복사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5개만 해볼게요. 5개만 하고 포지션 값을 X축으로 이렇게 늘리면은 기존에 있던 복사된 5개의 오브젝트에서 또 다른 5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지금 이제 옵셋 값이 조금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옵셋 값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레이트하고 로테이션하고 스케일 값 다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스케일 값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값을 주면은 스케일이 옵셋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컬 로테이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져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기하학적 문이라 그러나요? 이제 이런 오브젝트들을 이 클론 툴을 이용해 가지고 금방금방 제작을 하실 수가 있죠. 아까 전에 모션 그래픽에서 보셨던 이 동그랗게 돌아가는 그 링들 있죠? 그거 다 이걸로 이제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케일 값도 좀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로테이션 값도 이렇게 회전하게끔 이런 식으로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이제 애니메이션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그 동그라미 주변으로 이제 데코레이션들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MCG R 클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아이브레이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재밌는 툴인데요. 보시면은 저도 이 플랜을 미리 다 이렇게 변을 쪼개놨어요. 그래서 아이브레이커 같은 경우에 이 페이스를 쪼개는 그런 MC 툴인데, 그 페이스가 좀 잘 보이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페이스들을 좀 많이 좀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브레이커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 엘리먼트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엘리먼트 단위로 찍으면은 이 오브젝트 하나의 엘리먼트가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아이브레이커가 먹지가 않고요. 요거를 이 하나의 페이스를 하나의 엘리먼트로 다 쪼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페이스를 엘리먼트 단위로 끊어주는 맥스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런을 누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디태치 페이스 버전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스크립트 스팟에서 받은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디태치 페이스 버전 2 요걸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창이 나옵니다. 창이 나오고 디태치 얼 누르면은 이 페이스들을 이제 다 나눠줘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 나눠진 페이스들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제 오브젝트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나눠진 페이스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제 다 어태치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하나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태치로 해서 다 한 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엘리먼트들은 이렇게 각 페이스별로 나눠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페이스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더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브레이커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브레이커를 실행을 하고요. 이펙터를 방금 전에 만들었던 더미로 찍습니다. 그러면 이 더미에 위치한 곳의 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보시면은 이 더미가 가는 데는 이제 페이스가 좀 작아지죠. 여기서 이제 더미를 키운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더미의 트랜스 값만 취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수정을 하시려면은 이쪽 이 아이브레이커 파라미터 창에서 이쪽 파르프 값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만져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작게 하는 것도 있고, 뭐 크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반대로 이런 것들은 이제 모션 그래픽 쪽에 이용하면은 좀 재밌는 영상들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파라미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테이션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90도로 되어 있는데 뭐 한 120도 정도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서페이스 옵셋 같은 경우에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엘리먼트들을 트랜스폼 값에다가 이제 옵셋 값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공중에 뜨게 되는 거죠, 페이스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로테이션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완성된 이 오브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쉘을 적용을 해가지고 두께를 주는 거죠. 한 10 정도 주고, 예, 좀 더 줘볼게요. 한 20 정도 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션 그래픽에서 아까 그 스피어가 페이스로 이제 깨지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아이브레이커를 사용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 겁니다. 로테이션 값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면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뭐 화려한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은 면의 개수를 늘리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은 좀 재미있는 모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3개의 MCG 기능들을 쓰는 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전에 이 MCG를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설명드렸던 스크립트 스팟에서도 이제 MCG 관련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3ds Max Procedural Tool MCG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 그룹이 있는데 이 사용자 그룹에 가입을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만든 MC 파일을 올리거든요. 의견도 많이 묻고 그쪽에서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보시는 크리에이티브 마켓이라는 이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건 이제 오토데스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이쪽에도 이제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조금 고급 기능을 가진 MCG 파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에이티브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돈을 지불을 하셔야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모델링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구입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크립트 스팟이나 이런 데서 공짜로 받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MCG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비메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건데요. 은창수라는 분이 이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애니메이션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오브젝트에는 이제 다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가 적용이 돼가지고 적용된 이 오브젝트들이고요. 아마 이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히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오브젝트에 대한 특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의 기즈모를 만들고 그 기즈모하고 오브젝트하고 겹쳐놨다. 그러면은 이 기즈모하고 이 오브젝트하고 겹쳐진 부분에 대해서 수치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가 비추는 데하고 안 비추는 데하고 그 수치값도 알고 싶다. 그렇게 해도 이제 그 수치에 대한 밸류 값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브에 대한 유기체 모델링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커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커브의 값들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아마 그 예제를 보시면은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동영상은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 치시면은 사용하는 법하고 설명하는 법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맥스로 돌아왔고요. 일단 보시면은 지금 오브젝트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MCG에서 아이브레이커 적용한 것처럼 지금은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보이지만은 이 페이스들이 하나의 엘리먼트 단위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다 쪼개져 있죠. 이것 역시 아까 전에 맥스 스크립트 요 디태치 페이스라는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요 페이스들을 다 엘리먼트 단위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별개의 엘리먼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맥스 2017.1 업데이트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익스텐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왔는데 맥스 2017부터 익스텐션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업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익스텐션과 똑같은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7.1 업데이트를 설치를 하셔야지 이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2017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밑쪽에 보시면은 이 오토데스크 요 아이콘이 있죠. 요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치된 왼쪽에 이제 제가 설치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이제 맥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맥스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2017.1 버전을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2017.1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2017을 설치하라는 문구가 나올 거예요. 마야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업데이트 내용도 쭉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맥스 업데이트 2017.1 내용이 뜰 겁니다. 그거를 마야랑 비슷하게 이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에 보시면은 데이터 채널이라는 이런 모디파이어가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로 적용을 해 볼게요. 이렇게 데이터 채널 적용하고요. 그리고 적용을 한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채널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 기능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 상태고요. 이 add 오퍼레이터를 클릭을 하면은 제가 적용할 수 있는 이 명령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디스토라는 이 오퍼레이터를 add를 할게요. add를 하면은 이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 스택에 디스토라는 이 명령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거기에 맞는 이 파라미터들이 또 뜹니다. 지금은 뭐 노맵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맵을 지정을 할게요. 여기에다가 노이즈 값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이즈가 이제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 방식하고 약간 좀 색깔이 틀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하고 하얀색하고 이루어졌는데, 이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색하고 하얀색에 해당되는 값들을 뽑아가지고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 이 버텍스에다가 이 텍스처 값을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 변화가 없죠. 이제 점점 이 스택에 명령어들이 쌓이면은 이 변화되는 값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노이즈를 적용을 하고요. 노이즈를 갖고 와서 값을 한 30, 40 정도로 올려볼게요. 40 정도로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변하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도 한 5 정도 넣고 애니메이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죠. 텍스처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플레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처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텍스처 값들을 이 텍스처 밸류 값을 이제 엘리먼트라든가 이 오브젝트에 있는 버텍스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다 오퍼레이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오 퀀타이즈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지오 퀀타이즈를 일단 적용을 해 볼게요. 적용을 하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노이즈 값하고 약간 좀 틀려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픽셀처럼 모양이 바뀌어 있죠. 지오 퀀타이즈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플레인 한 장이 있다 그러면 4개의 버텍스가 있잖아요. 그 4개의 버텍스 값을 뽑아서 에버리지를 낸 다음에 모든 버텍스에다가 똑같은 값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지오 퀀타이즈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오브젝트를 다 나눴었잖아요. 이 엘리먼트 단위로. 이렇게 엘리먼트 단위로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엘리먼트에 들어가는 버텍스들이 텍스처의 밸류 값을 쓰게 되면은 총 4개의 버텍스의 값이 들어갈 텐데 이쪽은 틀릴 수도 있고, 또 얘는 뭐 얘랑 이제 값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값을 평균을 내서 똑같이 4개의 버텍스의 값을 주는 게 바로 이 지오 퀀타이즈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바뀌게 되죠. 버텍스에 들어가는 색깔이 아니고요. 이제 이건 이제 엘리먼트 전부에 이제 들어가는 똑같은 수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으로 바뀌게 되죠.
라는 점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뀐 수치들을 이제 엘리먼트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dd 오퍼레이터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vertex output을 만들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포지션 x 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포지션 y 값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요. 자, 이제 수치를 좀 높이면은 얘가 좀 잘 보이겠죠. 그래서 디스톨드에 오셔가지고 지금 스트렝스는 1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 80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노이즈 값이 이 오브젝트 엘리먼트들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 지역 콘타이즈가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밖에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지역 콘타이즈를 키면은 오브젝트 엘리먼트 단위에서 이 값을 똑같은 값을 받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쉘 명령을 줘서 두께를 만들면은 이런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노이즈 값을 적용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동영상 같은 경우도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의 밸류 값을 맞춰가지고 이런 오브젝트를 드라이브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모션 그래픽의 백그라운드를 만들 때 사용했던 명령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지금 보시면은 티팟이 이 페이스 단위로 나눠진 게 합쳐지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것도 똑같이 이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를 써서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제가 다 엘리먼트들 방식으로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같은 경우에 다 이제 각각의 엘리먼트로 되어 있는 거죠. 한 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스크립트 써가지고 이제 다 나눈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오브젝트에다가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이제 텍스처를 적용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 더미의 포지션 값에 영향을 받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add 오퍼레이터를 누르신 다음에 노드 인플루언스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이 더미 값을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내리고 그 다음 여기 노드 인플루언스 노드에다가 이 더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더미가 있는 부분부터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점점 수치가 바뀌고 있죠. 제가 이 더미의 위치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바뀌죠. 그래서 이 더미의 위치 값을 지금 이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드라이브 될 수 있게 이런 수치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다른 오브젝트로부터.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일단 노드 인플루언스를 가셔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한번 요거 높여볼게요. 다른 것들은 레디어스도 높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펄프 값이 들어가죠. 밸류 값도 뭐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이제 이 제가 더미를 움직여가지고 이 값을, 이 밸류 값들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그리고 이 오브젝트 또한 이 밸류 값을 갖고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걸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가 해주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노드 인플루언스를 만든 다음에 트랜스폼 엘리먼트를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고 밑에 보시면은 지금 뭐 로테이션 트랜스폼이 로테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포지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윗부분에만 적용을 할 거라서 X하고 Y는 이걸 껐습니다. 활성화를 껐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아웃풋에다가 버텍스 아웃풋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더미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이렇게 민맥스 값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치 조금만 조절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깨져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보셨던 주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먼트들이 이제 다 쪼개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웰더로 적용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보이겠죠. 붙어있는 것들은 이제 좀 부드럽게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주전자 같은 애니메이션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는 법을 보셨는데요. 제가 쓴 기능 말고도 유튜브나 다른 분들이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는 튜토리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적용되는 방법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라든가 뭐 비메어 같은 곳에 찾아보시면 이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 사용하는 법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3ds Max 2017.1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텐션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7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2017.1 업데이트를 꼭 설치를 하셔야지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3ds Max 신기능을 갖고 모션 그래픽을 제작하기라는 내용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1부고요. 그리고 2부에는 이제 다른 아까 전에 아젠다에 보셨던 그 내용을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뭐 좀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메일로 주소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쪽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